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초,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주 한국 정부는 유흥업소의 특성상 출입자를 찾기가 힘들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단 시간 내 사람들을 찾아내고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5개의 이태원 클럽에서 작성한 방문자들의 명단 중 일부만 통화가 연결되었고 2,000명 가까이가 연락이 안 되는 등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모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 중인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검사 진행 시 성명란을 비워두고 검사하여 보건소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인 익명 검사제도 도입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감염의 2차 물결을 맞이하는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외신도 전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CNN은 더 많은 나라들이 경제 재개를 고려함에 따라 한국, 독일, 중국에서의 재발은 지속적인 위험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은 엄격한 봉쇄 없이 이 전염병을 처리해왔다. 대신에 한국은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사와 접촉 추적의 조합을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도 감염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공격적인 추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몇 주 동안 감염을 하루 10건 이하로 크게 줄였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100건 이상의 새로운 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의 성공 사례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제2의 파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다. 한국 당국은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신용카드 명세서, CCTV 화면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도 한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감성을 고려해 한국은 익명시험을 도입했는데 사람들은 이름이 아닌 핸드폰 번호만 제공하면 된다. 새로운 서비스의 결과로 검사받는 사람들의 수가 2배가 되었다. 첫 번째 환자가 방문한 클럽을 게이클럽으로 파악하고 공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이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도 외신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추적을 두고 사생활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젠장, 이 사람들, 일을 너무 잘하잖아. 나는 미국에서 공인된 핸드폰 기지국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였다. 이런 종류의 일은 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미국에선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전화기의 소유자가 클럽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전화번호에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증명하기 불가능할 것이고 미국에서 어떤 재판관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단지 클럽 주변 지역에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여기 한국에서 그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각각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실제로 클럽에 갔는지 아니면 개를 산책시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한국은 수많은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어. 바이러스가 폭발하기 전에 검사와 격리만 하면 되는 거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나 선뜻 나서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좋긴 한데 동시에 무섭기도 하네. 물론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보호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겠지. 하지만 항상 사람들은 정보와 민간 산업을 해킹하지. 특히 내부자들로부터. 이 회사들 중 한 곳의 기술자가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악성 코드 메일을 보내 비트코인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들은 대전염병 기간 동안 클럽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전히 출두하기를 거부하고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거부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그들의 행동이 전염병 통제와 예방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특권을 잃은 거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갈 거야. CCTV와 신용카드 정보도 있어.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권리의 더 많은 부분을 침해하는 최악으로 이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야. 한국은 검사와 추적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왔어.
그가 누구였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장소와 연관된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한국은 이것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겠지. 나는 한국이 경제를 봉쇄할 것 같진 않아. 그가 있었던 술집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격리를 제외하고 바이러스를 다루는 한국의 시스템은 그들에게 좀 더 융통성을 주었어. 이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숫자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누가 원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다시 집에 모든 사람들을 가두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 한편 한국 정부는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고 시간의 문제일 뿐 이태원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국면에서의 새로운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